선생님, 저 이제 공부 포기할래요. 엄마, 아빠, 이제 공부 안 할래요. 시험을 마치면 꼭 이런 생각을 하던가 이런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라고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두 학생의 고민을 들어보고 왜 열심히 공부하고도 성적 향상을 이루지 못했는지 시원하게 해결책을 알려줄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학생의 고민입니다. 선생님, 지난번 중간고사 때는 하나도 공부를 안 했어요. 교과서도 깨끗, 문제집도 깨끗. 그런데 성적표를 보고 저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이 저보다 성적이 좋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점수가 향상되기는커녕 거기서 거기에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점수의 변화가 크게 없다면 머리가 나쁜 거죠. 공부를 포기해야 할까요? 진짜 노력했는데 너무너무 속상해요. 혹시 여러분도 같은 마음인가요? 그러면 정말 뻑TV 시청을 잘하신 겁니다. 굿 초이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이해하기 쉽게, 납득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다들 달리기 아시죠? 러닝,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달리기. A라는 학생은 매일 꾸준히 달리기를 했어요. B라는 학생은 운동을 하지 않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열심히 달리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B라는 학생의 달리기 실력이 A라는 학생의 실력에 근접하거나 비슷해졌을까요? 정답은 아파요. 아프기만 해요. 많이 아파요. 실력 안 늘어요. 근육통으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그럼 B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운동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력은 안 늘고 몸은 아프고 달리기를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B의 고민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이 고비를 넘어서고 매일 계속 운동을 해야 근육통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달리기 실력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적도 딱 이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공부했는데 성적 향상이 없거나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고 공부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성적 향상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번 공부를 하면서 공부 방법, 공부 습관, 공부량을 알았을 거예요. 이런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공부보다 더 쉽게 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때부터 공부의 근육통이 풀리면서 점차 눈에 띄게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알았죠? 두 번째 학생의 고민입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친구는 과학이 어렵다고 포기하고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적을 보면요, 저의 점수나 과학 공부를 포기한 친구 점수가 비슷해요. 이럴 거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가 나쁜 걸까요? 공부 머리가 없는 걸까요? 이대로 공부를 계속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같은 마음인가요? 그러면 정말 뻑TV 시청을 잘하신 겁니다. 굿 초이스! 이번에 고민은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시험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최상위권의 변별력을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죠. 평이한 문제는 없이 중하위권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선생님이 작정을 하고 문제를 출제한 것이죠. 중하위권은 누가 잘 찍나 운의 점수를 맡기는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한 번씩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전체 평균 점수가 너무 낮으면 선생님도 출제 방향을 바꿀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노력하면 포기한 학생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공부가 아쉽게도 덜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정답이 되는 기준이 100%입니다. A는 100% 공부했으니 당연히 정답이겠죠. B는 80%를 공부했습니다.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아쉽지만 기준이 100%이니 오답입니다. C는 0% 공부했으니 당연히 오답이겠죠. C는 공부를 안 했으니 아쉬움도 없겠고 B는 공부를 하긴 했는데 오답이 되어서 아쉬움이 많겠죠. B가 더 힘든 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C와 같은 오답이란 사실인 거예요. 이런 경우 B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공부한 거냐? 머리가 나쁜 거냐? 도대체 그동안 뭘 한 거냐? B는 시험지를 보면 알긴 알아요. 그런데
20% 정도 공부가 덜 되다 보니 무수히 많은 단어들이 막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헷갈리기도 하고 딱 두 개 중 하나만 잘 선택하면 되는데 항상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오답이 되어버린다는 슬픈 현실인 거죠. B는 80%까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20%를 더 노력을 하지 않아서 80%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를 해도 성적 향상을 느끼지 못했다면 자신이 80%까지만 공부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내가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80%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20%를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성적 급등을 자신 있게 예상해 봅니다. 아셨죠? 오늘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향상되지 않아서 공부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두 학생의 이야기와 앞으로 공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법TV에서 무슨 여름방학 공부법 프로젝트를 기획한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내용인지 뚱뚱 궁금합니다.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